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님. 정신없죠? 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는. 네. 저도 이제는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그래, 어디까지 한번 못하나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까지 못하는구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놀라운데요. 네. 하나 오르면 하나 빠지고 놀라워. 네. 저는 오늘은 나쁘지 않았지만 네. 올해 들어서 성과가 지금 목표한 것 대비 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고객 레터 오늘 보냈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고객 레터 저희가 근데 다 보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약간 데자뷰처럼 네. 예전에도 네. 한 번씩 이런 레터를 보냈던 네. 이런 좀 반성을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저는 긴급 네, 레터. 네. 오히려 자신감이 더 네. 생겼어요. 왜냐면 네. 2020년부터 20년, 네. 21년, 22년, 23년 4년 됐잖아요. 음. 시장보다는 다 잘했는데 그때마다 고비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또 굉장히 많았죠, 고비가. 이번은 마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느낌이야. 비 오는 느낌 드는 게 그동안에는 시장이 빠질 때 빠졌어요. 그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같이 안 좋았고 거기보다 살짝 더 나쁠 때도 있었고 덜 나쁠 때도 있었고 시장이 빠질 때 빠졌고 근데 시장이 올라올 때는 항상 시장보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었는데 이번 시장은 제자리인데 우리만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종목 피킹에 실수가 있었던 거니까 실수라고는 안 보고요. 그냥 난 했다고 했어. 근데 시장의 선택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4년 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4년 내 처음. 네, 제대로 작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때까지 많았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을 딛고 이제 전화위복 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네, 아니 근데 사실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복귀록은 써지고 레터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93% 하락했고 코스닥은 0.76%. 양시장 다 1% 조금 안 되게 다 하락을 많이 했고요. 네. 오늘은 의료정밀 섹터에서 DI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의료정밀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HBM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HBM 네. 검사 장비 국산화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고 기존에 이제 일본 업체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었던 장비인데 그걸 국산화하려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류의 해외한테 의존도가 높았는데 국산하려는 이런 류의 투자 포인트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크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이후로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눈에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HBM 관련해서는 국산화와 수율 네, 근데 확산이 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를 다 흔쾌하게 예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 같이 오르고 네. 하는 장이니까.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 동아 ST, 북악약품, 이연제약 등등 시총 상위주들 골고루 올랐고요. 화학 섹터가 3등이었는데 금양이 25% 급등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해. 세계 최초로 46950을 했다고 하죠. 네. 4680은 많이 들어봤는데 4695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보다 더 위대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발포제 만들던 회사인데요. 네. 근데 샘플 만드는 거와 양산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아마 왜 발표를 안 하겠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들이 이거를 못 만들어서 그럴까?라고 보면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쓸 사람도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아직은 쓸 때. 네, 지금 열심히 쓸 사람이 있는 4680 테슬라 거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쓸 사람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열 처리가 잘 됐는지 참 신기하네. 샘플 만드는 거 한두 개 제작하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열 처리 문제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내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SKC, 이수화학 이런 데는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관련주들 이런 데들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좀 갈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 TCC 스틸,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좀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에서도 반도체보다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코프로머티, LNF,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삼성 SDI가 2에서 7% 사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차, 기아가 2%대 떨어졌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는 이제 PBR 한 배를 찍어서 밸류업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번 밸류업 참 꾸준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을 거예요. 아니,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주식 싼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개별 종목들로 보면 와, 이 가격이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1조짜리가 1조 한 1, 2조에 거래돼야 되는 회사가 한 3, 4, 5천억에 거래되고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잘하면 뭔가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오늘 이광수 대표하고 점심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거대한 자산 시장의 이동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에서 네. 밸류업인가요? 부동산에서 많이 수익이 나신 분들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2, 3억에 샀다가 10몇 억에 파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부동산을 살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말 컨텐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최근까지 이제 부동산을 많이 매도하신 분들이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고 뭐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런 의견인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듣다가 설득됐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보유 편향이 좀 있으니까 더 빨리 설득되긴 했겠지만 나름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은 하거든. 근데 약간 설득됐습니다. 여러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하시는 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죠? 이 상태면 가지. 이 상태는. 그 밸류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는 가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 그 자금의 일부라도 들어오면 왜냐면 규모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느낌 그거잖아요. 주식 자금 사이즈 대비 부동산 자금 사이즈가 한 10배는 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돌아오면 한 5% 10%만 움직여도 주식시장 밸류업은 그냥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0.4%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혼자 또 3.6% 또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 뭐 H100 그 엔비디아의 GPU가 이 납품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 CFO가 이미 신제품 다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H100 요거 리드 타임 줄어드는 거에 놀라지 말라 이런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이 AI발 HBM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 3월달 마이크론 실적 컨퍼런스를 전후로 조금 방향성이 나뉘지 않을까. 이때 잘 나오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에 혹시 우려하는 발언이 나오면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이? 네. 일단 3월 21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그때 끝나고 이제 컨퍼런스 콜 발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전방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언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발언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HBM이 경쟁이 조금 심화된다는 이런 류의 좀 언급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 애널리스트가? 네. 죄송한데 증시각도 TV에 우리 정말 너무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증시각도 TV 테크 쪽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HBM이나 이제 AI 관련주들 상승을 돌이켜 보면은 모멘텀이 상승을 촉발시키는 모멘텀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졌거든요. 2월 7일 날 ARM 실적 서프라이즈 나면서 AI도 급등했고 2월 한 13일 날 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데 샘 알트먼이 9천조 원 반도체 투자가 필요하다 언급하면서 급등했고 2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나면서 초급등했고 2월 26일 날 마이크론이 HBM3E 요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급등했고 29일 날 대리 서버 수요 40% 성장했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급등을 했는데 3월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또 한 번에 또 불을 뿜게 해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주가는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HBM 경쟁 심화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현재 시장 상황을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완전 쇼티지라니까요. 완전 쇼티지고 선수금이 하이닉스에 주는 선수금이 1조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3조. 상황이 이 정도예요. 제발 빨리 좀 만들어라. 이런 상황이고 수요를 제발 높여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게 좀 이건 그리고 얘네 HBM 납품하기도 전 얘기잖아. 3월 실적 발표면 네. 3월 실적 아니죠. 그 2분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2분기인가? 캘린더 대 2분기인가? 캘린더 2분기죠. 얘네가 1분기가 지난 사사분기가 1분기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해도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고 주말에 이영수 IT의 신과의 대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영수 대표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바빠 죽겠대 요즘에. 좀 느낌 안 좋아. 본인도 계속 그 얘기, 자기를 너무 많이 찾는다고. 지금부터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거를 너무 주식과 연계해서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완전 또 반대 상황일 때는 또 되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또 이제 본인이 그걸 알아요. 저에 대한 댓글이 나쁜 게 있으면은 그때는 바닥 예, 바닥 시그널이니까 좋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자기를 너무 많이 찾고 있어서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 얘기하니까 주말 영상 꼭 좀 봐주십시오.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네, 양재래 콘텐츠가 이게 보니까 자기 나온 영상을 많이 봐주는 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게 있어요. 뿌듯하죠. 왔는데 막 5,000개, 10,000개 사이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부르면 잘 안 나오고 싶어해. 저희가 아무리 대우를 잘해드려도 저희 진짜 융숭한 대접을 해드립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네, 네. 그렇죠. 여기보다 많이 주는 채널이 있나요? 꼭 밥도 먹잖아. 그렇죠. 꼭 밥도 먹어. 우리는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다른 채널은. 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7% 하락을 했습니다. 2월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6만 대로 전년 대비 한 19% 하락했고 전 월 대비로도 한 16% 정도 하락해서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에서 좀 성장 둔화 흐름을 보여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2차 전지주들 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또 주가가 오늘 또 양 방향으로 많이 갈렸습니다. 많이 오른 쪽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양이죠. 4695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생산성은 한 30%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인터 배터리 2024가 코엑스에서 이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이 4695 배터리 공개 시연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장을 건설 중인데 요거 완공 후에 내년 1월부터는 2170 배터리 2억 셀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 1억 셀 생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 6월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네.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네. 진짜 만들 수도 있죠. 아니 만들면 뭐에 팔려야지. 모든 게 다 조화가 돼야죠. 만들 수는 있을까요? 만들 가능성. 모르겠어요. 개수는 모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대량 생산은. 근데 대량 생산에 대한 수율이 맞으시느냐? 수율이 안 맞으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팔 데가 없죠. 비싼 걸 누가 사죠? 싼 게 널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장이 공장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율은 진짜 마지막 그건 진짜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수율을 잡아서 예를 들어 투입한 것 중에 예를 들어 90% 양품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과거에 대단한 회사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못하는 게 처음에. 비추어 보는 거죠. 뭐 금양을 가서 봤더니 기술력이 별로더라 이게 아니라 다른 더 쟁쟁한 회사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못했으니 이 회사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 업력이 지금 수십 년 된 회사들도 힘든 건데 이제 막 신생하는 업체가 기계 장비 놓는다고 딱딱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왜 못해? 벌써 날라다녔어야지. 그잖아? 코옥수는 왜 못해? 다 했어야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성능 향상은 여러 셀업체들도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터 배터리 행사를 하잖아요. 뭐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그룹, 뭐 LNF, 포스코 그룹 다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LG엔솔은 자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최초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모듈 단계 없애고 이제 팩에다가 직접 셀을 조립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제품이고요. SK온은 21년도에 급속 충전 배터리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성능을 더 한층 향상시켜가지고 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충전 시간을 18분이었는데 15분으로 이제 단축한 배터리 공개한다고 하는데 큰가요? 3분 줄이는 거?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난다니까.
이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불나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인 거야. 이제 저 1분 1분 줄이는 게 줄일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거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결정 양극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단결정 양극재가 제대로 된 게 나오면 굉장히 거리와 이런 모든 게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고체 전에 상당히 진보된 우리가 배터리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걸 잘하면 진짜 거리를 늘리면서 정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황화물계 그 전고체 쪽 말고 산화물계라든가 다른 계열의 그 전고체들이 있습니다. 황화물계가 좀 잘만 되면 쫙 가는데 좀 위험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다른 쪽의 전고체 기술들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는 뭐 지금으로부터는 좀 많이 멀었긴 했지만 좀 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이브리드형 전고체가 나올 수 있어요. 완전한 전고체라기보다 하이브리드형. 그러면 전고체의 유사한 근처에 간 그냥 단결 정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기존 거보다는 저쪽이 더 가까워진 거니까 그런 기술의 진보가 나오면은 그거는 향후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기술적인 탑티어급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개발 현황을 삼성 SDI 측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KB증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달했습니다. 오늘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15개 주에서 경선 선거인단 36%가 투표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경선 치르는 주 중에서 최소 3개의 기관이 8개 이상 여론조사를 시행한 6개 주가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은 트럼프가 헤일리 후보와 최소 37%포인트 격차를 벌리면서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헤일리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만약에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고 못한다면 경선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퇴 안 해도 뭐 트럼프 후보가 아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격차가 37%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전에 21년도 1월 달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습니다. 그때 뭐 의사당의 이 후보자 지지자들이 좀 난입하고 있던 거, 의회 난입, 거기에 좀 가담을 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자격 박탈을 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좀 일단락돼서 트럼프 대 바이든의 요 양자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냐? 이 재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고 더 높은데요. 주요 이제 경합하는 6개 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모두 트럼프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1월 달까지만 해도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바이든이 앞섰지만 2월 달에는 다시 트럼프가 앞서는 상황으로 역전이 돼서 트럼프의 당선을 좀 주식시장에서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뭐 트럼프 테마주라고 불리는 일부 그 우리나라에도 정치 테마주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는데 막 70%씩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헤일리가 본선 경쟁이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헤일리가? 근데 예선 통과가 훨씬 어렵네요. 보니까 이번에 하면 진짜 어려질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이제 돈을 대든 지지자들이 한 명씩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섹터일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신재생 쪽은 조금 뭐 이 이슈로 뭐 단기적일 수는 있지만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기아차 2월 판매량이 KB증권에서 이 예상한 수치보다 좀 많이 하회를 해서 예상 추정치를,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많이 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2월달 현대차 그룹 판매가 4.3% 감소한 55만 8천 대 나왔습니다. 기존 전망 대비해서 한 7% 넘게 하회를 했고요. 이걸 반영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670억, 860억씩 하향을 좀 시켰습니다. 차종별로 뭐가 많이 팔렸는지 뭐가 적게 팔렸는지 보면은 단순 판매량보다 판매량의 지금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감소율을 보면은 GV80이 178% 늘어났어요. 산타페가 167%, 트럭이 94% 늘어났습니다. 왜 대형 비싼 차들이 잘 팔리네요. 네, 비싼 차와 SUV들 많이 팔렸고요. 하위를 보면은 제일 많이 감소한 게 GV60, 95% 감소. 애매하지 저게 차가. 비싼데 작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94% 감소, 아이오닉 5가 88% 감소, 그 다음에 그랜저가 60% 감소. 네. 네, 뭐 전기차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이게 전기차만 너무 많이 감소를 그러네요. 해가지고 뭐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아 1월 달은 그래요. 1월 달 보조금 확정이 안 됐었어요. 이거 2월 달입니다. 아 중간에 아마 확정됐을 거야. 중간에 확정됐어. 예. 그런 영향이 좀 2월 있는 것 중순인가 같네요. 확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 LFP 빼고 주려고 머리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뒤늦게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권영주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데 LFP라고 빼면 안 되고 우리도 LFP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 소디움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냥 좀 저격하는 것 같이 안 하고 그냥 좀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좀 너무 저격하는 것 같아서 좀 모양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안 할 게 아닌데. 기아도 보니까 확실히 큰 차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소렌토가 83% 늘어났고 카니발이 32% 늘어났고 K3가 28% 늘어났습니다. 네, 현대차는 뭐 그랜저 아반떼 많이 감소했던데 네. 뭐 기아는 K3가 많이 팔렸네요. 네. 스팅어는 한 대도 안 팔면서 마이너스 100%가 됐고요. EV6가 92% 감소, 오. 봉고가 66% 감소, 니로가 50% 감소. 봉고가 트럭 아니에요? 네, 맞죠. 어떻게 현대는 94% 넣는데 봉고는 60% 늘었지? 그러게요. 그게 좀 이상하네. 네. 네, 그래서 뭐 차종별로도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살 때 오는 거야? 어떤 거요? 재고 떨이 하나? 아 전기차요? 네. 재고 떨이 하나? 이미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기다려야 돼. 시작됐습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저기 있잖아 자동차 유튜버 아저씨가 그 EV9을 6,500만 원에 샀대. EV9이요? 큰 거 있어요. 9천만 원짜리. 그렇게 할인을 많이 받더라고요. 놀랍더라. 역시 자동차 전문가는 달라. 네. 그렇군요. 네. 전기차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살 예정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 둘 다 2%대 이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미국이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그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반등을 좀 증가를 좀 의미 있게 좀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오늘 트럭 판매라든가 총 자동차 판매는 좀 늘었습니다. 2월치가.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연기관이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안 타봐서 그렇죠 전기차를. 이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다 운전은 타봤으니까. 운전은 잠깐 해봤죠. 네. 다 타봤어야 되는 건데.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